안녕하세요. 60대 자청 행복한 지혜 투자자 마중물머니 아카데미 김병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길에 함께하는 세 권의 책 중 사이토 히토리님의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두 번째 장 착각을 버리자 중에 제가 효과가 있었고 또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다시 발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세상은 망가지지 않는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리 사욕이 중요하단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저한테도 욕망이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정도로는 아직 욕망이 많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직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지요. 여기까지는 나도 그렇다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아예 회사에도 출근하기 싫어 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다들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을 고용하면 제가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사 대표가 회사에 안 가면 직원은 일을 안 한다고 반박하지만 근면한 직원을 채용하면 제가 없어도 알아서 야무지게 일을 처리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맘대로 움직여줄 사람을 구하느냐고 따질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에는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예를 들면 쌀농사도 지금은 기계만 돌리면 몇십 명분의 몫을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 중 한 명이라도 쌀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쌀농사가 가능하지요.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저 욕망이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라고 하면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남들이 싫어한다거나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사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개 중에는 미움을 받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외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 꼭 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말도 나오는데 그건 역시 욕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은 한 마리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일석이조나 일거양득 그리고 더 나아가 일망타진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나의 욕망을 열심히 탐구해 보세요. 원하는 일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부터 60대 자청, 역행자의 자청도 있지만 제가 60대부터 자청해서 행복한 지혜 투자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블로그와 유튜버에 쓰고 알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로 행복한 지혜 투자자라고 주변에서 비아냥할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 저에게 큰 꿈을 갖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 지혜롭게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왕초보 돈 공부를 지도하는 또 함께하는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큰 꿈 그리고 저를 세뇌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꿈, 이 부분들이 또 느낌으로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사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지, 얼마를 벌지를 생각하는데 또 무슨 일을 할지, 어떤 행위를 할지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지금 당장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현실에서 창조하는 현실 창조의 레시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억 부자를 향해서요. 자, 오늘은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맞는지 생각한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 나도 힘내서 용기를 내보자고 마음을 먹어도 결국 평범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비범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나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급함을 살리고 공격성을 살려서 이건 이럴 때 드러내도 되지만 저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컨트롤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의 방향을 자기 일로 돌리면 엄청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바쁠 때는 그 재능을 업무에 쏟아내지만 한가할 때는 그걸 사람에게 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행을 가는 사람 등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능을 잘 구사하면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도 성급한 성격과 공격성을 자기 일에만 쏟아 부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또한 최측근이었던 아케치 미스 히데 같은 인물에게 자네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자네 덕분일세 라고 말해줬다면 그 역시 노부나가를 위해 기쁘게 일하고 모반 같은 것 절대로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하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졌으니 미움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욕망을 가지고 모두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받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파악해서 제대로 컨트롤하고 확실히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네, 다음은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시큼한 레몬즙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람은 갑자기 자기 재능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 재능의 활용법을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도 넓어져서 인생이 더욱 빛나게 되지요. 자신감을 가졌다면 이제 남은 건 뭐든 좋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 등 즐거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다른 것에 비유한다면 마치 레몬즙에 설탕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시큼한 레몬즙은 그대로 마실 수 없지만 물이나 탄산수를 섞어서 거기에 설탕을 넣으면 맛있는 레몬 주스가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일도 취미도 다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답니다. 일이 힘들어도 휴일에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요. 그저 나 자신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밀고 있는 느낌, 양자장 조율하기 명상에서도 이 느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 참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이 괜찮아 정말 다 잘 될 거야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 그리고 또 즐거운 상상을 하고 또 내가 100억 부자가 지금 당장 돼 있는 느낌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한다면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끌어당김으로 와지고 또 동시성과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을 부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옷값이 들고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행 자금이 듭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는 것 자체는 공짜일지 몰라도 화구가 필요하지요. 멋진 옷을 사기 위해서라면 1년에 한 번 하와이에 가기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이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요. 한 달에 10만 원의 용돈을 써서 매일 술 한 잔을 즐기는 게 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일에 힘을 내기 위해 술 한 잔으로 기분 전환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멋부리기 위해서 일한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한다. 술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일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한다. 이렇게 두면 일도 즐거움의 일환이 됩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시다 쉬어 라고 불평하면 시 드신 레몬즙을 그대로 마시는 것과 같답니다. 나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시디신 레몬즙을 맛있는 레몬 주스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마지막 장. 현재를 즐기고 노후를 더욱 즐겨라. 저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네요. 사이토 이토리님의 이런 사상, 철학, 그리고 가볍게 또 단순하게 전하는 이 메시지들을 저는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를 즐기고 노후를 더욱 즐겨라. 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 중에는 간혹 휴식과 놀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언가 즐기는 것 자체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만 해도 근면하게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지요. 에도에서 교토까지 이어진 도카이도 53차를 약 2주에 걸쳐 걸었던 에도 시대의 상식과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간센 열차로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현대의 상식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옛날에는 인생 50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7, 80세는 거뜬히 넘게 삽니다. 그야말로 예전과 비교하면 몇 배나 되는 세월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옛날이라면 이제는 내 인생도 끝이군이라고 느낄 때 오늘에는 앞으로 또 한평생 더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예전과 변함없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금방 질려서 그 관계에 따분함을 느끼고 맙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와 일도 그렇지만 놀이도 갑자기 놀려고 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말지요. 개 중에는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생기면 그때 놀자라고 마음 먹었다가 막상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현재를 즐기고 노후 역시 더욱 즐기자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면 하자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자. 나이가 몇 살이든 일과 놀이를 마음껏 즐깁시다. 신간으로 나온 사이토 이토리님의 상식의 파괴 책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구매해서 책이 오고 있는 중이어서 이 책도 한번 낭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님의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세 번째 책으로 2장 착각을 버리자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즐길 게 아니라 현재를 즐기고 노후를 더욱더 즐길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런 훈련, 연습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60대 자청 행복한 지혜 투자자 마중물 모래 아카데미 김병헌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